1987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. 물고문을 받던 대학생이 죽었는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경찰이 밝히면서 전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문경찰 2명을 기소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 3명이 더 있었습니다. 정의구현사재단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축소 은폐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. 28년 전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검사였기 때문입니다. 1차 수사 때 고문 경찰이 5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이제 구속수사를 했고 2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3명이 더 있다라고 자백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박상호 후보자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3명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은 이 박상호 후보자는 이 6월 민주항쟁의 계기가 됐던 역사적으로 중대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그 당시에 축소 수사 그리고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데 일원이었습니다.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. 참여연대, 민변 등 시민단체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최고법원의 법관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법조계의 한 축인 변호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.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성명을 냈습니다. 당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변호사회는 전국 개업 변호사의 70%가 속해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박상옥 후보자로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박 후보자는 1984년에 검사로 임관, 사건 당시엔 3년차 초임 검사였습니다.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 거기다 군사 독재 말기였으니 자기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. 박 후보자는 일단 당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당시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청문회 때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야당은 지금 청문회를 열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미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한 이력이라며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세우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여당은 당사자의 해명도 듣지 않고 박 후보자가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비판합니다. 후보자는 당시 초임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말석 검사라는 수사팀 내에서의 위치로 인해서 주임 검사가 형사 2부 부장검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에 참여하였을 뿐 수사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고문 가담자 3인이 더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추가 수사를 부에서 계획하는 것을 들은 채로 그 게시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여주지청으로 전보되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박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1일 예정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. 박 후보자가 정말로 박종철 사건 은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, 그것이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지 박 후보자가 직접 자세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